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 넘치는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1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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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칭찬도 좀 절제해서 하도록 하고요. 인사도 네. 좀 담담하게 해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근대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부족해. 네. 너무 절제했나요? 기본도 안 되잖아. 아, 네. 이제 인사해 주세요. 너무 막 가는데. 네. 한근대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유불급인데요. 제가 작년에 책 6권 썼거든요. 네. 좀 지나친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책 쓰면 사람들한테 보내주는데 이게 네. 마지막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내줄 때 꼭 인사말을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사실 책 제목은 과유불급, 넘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올해 좀 넘쳤습니다. 책을 6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꾸만 머릿속에서 시상이 막 떠올라서 제가 네. 멈출 수 없어서 이렇게 약간 교만하게 썼습니다. 아, 익히 읽어봤습니다. 네. 생산성이 오르고 또 도서 그 계약 컨디션에 따라서 책들이 일시에 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한근대 선생님은요, 한스 컨설팅의 대표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과 그리고 또 책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이력만 해도 정말 화려하신데요. 네.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앞으로 얘기 또 해야 돼. 과외. 이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과 또 전문가분들께 강연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책으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내주시는 네. 한근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네. 참 선생님 모실 때마다 네. 제가 이렇게 텐션이 막 올라가는 게 막 본인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다른 방송할 때랑 이렇게 목소리의 억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절제해. 톤을 좀 낮춰볼까? 오늘 책이 예. 과유불급이라는 네. 책이에요. 근데 2019년에 6권의 책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책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그중에, 다 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니 왜 근데 여섯 아이를 근데 다 기억을 해주셔야죠. 생산성. 고수의 네. 그 다음에 책으로 당신을 증명하라라는 네.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고수의 학습법 네. 있었고, 과유불급 있었고, 하나가 그다음에 리더의 비유인가? 아. 리더의 비유라는 책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아이는 좀 지금 슬퍼하는. 근데 평소 선생님이 그 쓰시던 책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이 과유불급이라는 책은 네. 살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사실은요. 메인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모한 거, 무리한 거, 무례한 거, 네. 그렇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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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잠깐 이런 쪽 자료를 모았던 거고, 무리하면 그다음에 사실 기업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리해서. 과잉 투자에 과잉 투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어서 막 이제 신문에 나지만 얼마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은 뭐 무리하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출판사들 이제 전 출판사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 망한다라는 네. 그런 책 속설이 중에도 있어요. 소개를 그렇죠?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유가 보면 이제 책 하나 하면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딱 건물 하나 사는 거야. 한 30억 정도 딱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신사업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직원들 막 뽑아요. 마케팅도 뽑고 그렇죠. 근데 베스트셀러가 계속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고정비를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참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네. 근데 이 주제 파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한근태 선생님의 팬이신 드리머님. 네. 너무 존댓말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가요불급 어떻게 읽었나요? 저는 참 선생님이 책을 작년에 너무 많이 내서 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왜요?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 책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 책도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또 일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또 뭐 관계에 있어서. 예, 예. 근데 저도 보면서 내가 정말 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책을 그래요? 보면서. 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보시다시피 뭐 일에서의 그 과함, 네. 뭐 단적인 걸로 야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되게 공감됐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효도 말씀도 하셨고, 뭐 칭찬에 대한 과함 뭐 이런 것들도 주의하라. 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좀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고요. 예. 저는 하여튼 늘 선생님 책 볼 때마다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보거든요. 이번 책도 되게 그런 저한테 좀 어떤 일침을 가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좀 말의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좀 절제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다짐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몸이 먼저다 같은 책도 썼는데, 네네. 예를 들면 몸이 먼저다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한 4, 5년 후에 내가 똥배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사람들이 저를 뭐로 보겠어요? 야, 저 인간은 저거 뭐 말로는 몸이 먼저다 그러기, 야, 네 배나 좀 집어넣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제가 태생적으로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제발 좀 그만해,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은 내가 나 자신한테 내가 넘치면 안 된다, 이런 걸 다짐하는. 근데 이 책 쓰고 넘칠 수는 없잖아. 올해 2020년 책 몇 권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내년에 판단해보는 거예요. 올해도 한 6권 정도 나와요. 아니 그렇게 얘기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럼 뭐 시간 부자가 됐잖아. 그럼 예.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월 달에 한 2권 쓰려고 생각해요. 대단하시다 진짜. 2월도 올해 2월은 그래도 좀 길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과유불급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라, 책을 써라. 근데 글을 한 꼭지 두 꼭지 정도는 써도 이렇게 한 권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유불급은 많이 듣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잔소리처럼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나치면 안 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지는 않지만, 한 번씩 넘기다가 정말 이렇게 책은 돕기다에서 나오는 그런 말처럼 딱 얻어맞는 그런 문장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칭찬도 뭐 과정을 칭찬해줘라, 뭐 노력을 칭찬해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은 게 칭찬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도 지나치면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성숙한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신 느낌? 또 이제 막 유명해지고 싶고 막 붕 떴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 다독다독의 책을 내보니까 책이 정말 붕 떠서 많은 분들이 막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회자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생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렇게 확 뜨는 게 어떻게 안 좋고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나라면 과유불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금 당연한 것들밖에 쓰지 못했을 텐데 생각해보지 못한 깊은 부분까지 성숙하게 좀 열어주시는 책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해서 그런데 예. 뜨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뜨는 거하고 나는 거의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 갑자기 근데 부자의 독서 얘기하고 이 내용을 읽으려니까 조금 그러네. 읽어봐요. 책 내용이 별로인데. 아니에요. 부자의 독서는 책 내용이 좋습니다. 책 내용이 별로인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불편하다. 갑자기 뜨는 건 두렵다. 뜬다는 것은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이고 조만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뜨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날고 싶다.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만들어야 하고 날개짓을 위한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평생에 걸쳐 해 나갈 일이다. 날고 싶은지 뜨고 싶은지 날개는 있는지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 가끔씩 돌아봐야 한다. 근데 아까 저기 나는 거와 뜨는 거 정도 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조만간 나올 책이 애정사라는 책이거든요. 애정사.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전. 어. 예를 들면 와. 나는 것과 뜨는 것. 네. 그 다음에 존경과 존중, 네. 뇌물과 선물, 토론. 토론과 토의. 다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단어거든요. 네. 네네. 그런 것만 한 몇백 개 모아놨어요. 와. 선생님 재정의 사전과 다른 점이 뭔가요? 재정의 사전 단어 하나에 하나에 대한 대한 거고, 거고. 이건 아리까리한. 두 개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존경과 존중의 차이를 아세요? 존경과 존중. 존경과 존중. 존중은 누구나에게 해야 되는 거고 존경은 내가 좀 더 애정을 갖고 사랑해서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 맞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절제해. 얘기했을 뿐이다. 저거거든요. 네. 사실 존중은 에브리바디한테 하는 게 존중이에요. 나보다 음. 못난 사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 될 의무가 있고, 존경은 모든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네.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네. 그죠? 근데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훨씬 더 어. 이펙티브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되게 모호하게 쓰죠. 예를 들면 타이도. 디스커션, 디베이트, 아규 세 네. 개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디베이트는 배틀이 오온이에요. 배틀. BATTLE 전쟁. 그러니까 디베이트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네.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디스커션은 토론이에요. 막 말 그대로 토의. 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고, 아규는 어원이 아고스예요. 아고스는 천의 눈을 가진 무슨 그리스 신화의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아젠다가 딱 떴을 때 여러 가지 눈에서 얘기하는 거죠. 위험 요소 같은 것도 사전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네. 사실. 근데 우리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도 이게 토론은 디베이트냐 디스커션이나. 아니 근데 이게 뭐 디스커션도 아니고 디베이트도 아니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선이라는 것은 명료함이고요. 네. 악은 애매모호함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네. 사람들. 밑에가 너무 힘들어요. 경험이 있으시죠? 많죠. 예. 제가 그래서 직장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그 뜨는 것과 나는 것의 차이. 예. 예, 그거는 아직 뜨는 거는 네. 사실 자기 힘으로 뜨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의 영향에 뜬다라든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방송국에 예능국장이다. 내가 노래 쫓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어느 프로에 나갔어. 쉽게. 근데 올라가서 노래 불렀더니 청중들이 야, 쟤 누구야?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어? 그럼 걔는 하루아침에 추락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뭐 이제 노래는 잘했지만 기회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좀 펑크를 내갖고 이렇게 떼우러 들어갔는데 이야 그럴 수 있죠.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를 잡으면 확 날 수 있는 거고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구 덕이죠. 무슨 아버지 덕이나 뭐 삼촌 덕을 보다 보면 추락하는 거고. 우리 뭐 지금도 많이 있잖아 주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빠종님께서 강연이 좀 앞에 있으셨는데 시간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방송에 들어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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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흐름을 과유불급을 끊는 건 아닌가. 과유불급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한근대 교수님께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책을 할까 저희끼리 또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글쎄요. 이거야말로 나한테 딱 책이다. 제목이 너무 딱 들어왔고 네. 이게 되게 좀 양도 적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농담 안 하고 울었어요. 야, 진짜 보면서 제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근태형님한테 매질 좀 맞으려고 야단 좀 맞으려고 좀 오셨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넘치세요? 네? 빠숑님은? 그러니까 어디서 멈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는데 자기가 할 때가 내가 이 부분에서 무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시그널이 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볼 때 감지를.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조금 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 대기업 다닐 때는 회사 일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빈틈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예. 회사 일을 건드면 좀 예. 그만두면은 예. 제 여유 있는 일이 좀 공간 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예. 회사 일만큼 제 생활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음. 또 줄이려고 회사를 한번 또 이제 창업해서 저 혼자 하는 일로 만들었는데 예. 또 마찬가지네 아직까지는. 그때 가장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걸 먼저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디다 가장 많은 시간을 쓰세요?
강의예요, 글쓰기예요, 아니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미팅을 최소한 5개에서 9개 정도 하니까 좀 많이 하긴 하네. 네, 그래서 좀 그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또 그분들한테 거절의 힘이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 주세요. 그거 하면 또 모시겠습니다. 사실 거절이 되게 중요해. 네. 거절 잘 못하시죠? 그렇죠, 뭐 대부분. 마쇼님은 사람이 선해가지고 그걸 잘 못하고 나는 거절 잘해. 아, 아니 되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내공 있는 분들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진짜. 거절하는 방법. 제가 볼 때 조금 더 그냥 허락해 보세요. 네. 허락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빠숑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유명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그 부분도 정말 공감했었어요. 네. 저는 아까 로사님이 읽어주신 부분도 좋았지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또 절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유명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좀 이 네. 문장이 너무 확 와닿거든요. 그래요? 여기 좀 읽어봐 드릴게요. 예. 유명해진 만큼 그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면서 그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잖아요. 예, 유튜버.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친구들 사이에 유명인이 돼서 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명해진다는 게 뭔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많아지면 인기 있어지니까 좋겠지. 그렇죠. 얘 한 측면만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 같아. 유명해지면 그게 돈이 오고 광고 한번 찍어도 1년 연봉이 나온다. 대충 이것만 생각하지 그거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저 KBS 무슨 뭐 아침마당 이런데 네. 몇 번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많은 사람이 보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쫄래쫄래 갔는데 그게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침에 네. 뭐 절대적인.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제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당시에 무슨 그 얼큰 수제비 같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 예, 좋아하거든요. 그 수제비.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제 둘이서 한 12시 정도에 거기서 이제 먹는데 양쪽에 아주머니들이 이제 팀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 자꾸 보면서 뭐 아침마당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 한번 보고 이렇게 나 한번 보고 우리 딸을 이렇게 보는 거. 우리 딸이 크잖아요. 근데 나 볼 때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 둘 사이를 이게 느낌이 그래서 수덕수덕 하는 거야 이게 뭐. 그렇다고 내가 거기 가서 사실 제 딸인데 이럴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해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먹다 나왔어요. 내가 다 안 먹고.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고작 아침마당 가서 강연 한 번을 하는데 이러니 장동건 같은 사람은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유명해지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7, 8년 된 건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모자랄 거 없어 보이는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병이 많은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유명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네. 유명해지는 거. 맞습니다. 이 과유불급이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장은 일에 대하여고 네. 2장은 일상에 대하여 그리고 3장은 관계에 대하여. 네. 네. 근데 이 과유불급이란 아까 이게 항상 넘치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모으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기획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 쓸 때 관심 있는 분야의 그 지식 냉장고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식 냉장고가 있으면 제가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읽잖아요. 그럼 네. 요거는 되게 좋은 사례다. 이런 과잉 투자로 망했던 회사 사례 이런 거 있으면 그 지식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요. 일정한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왔다. 이걸 글로 써낼 때가 됐다 해서 써낸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예. 그 냉장고 어디 있어요? 저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렇구나. 예, 약간 와인셀러 같은 느낌. 그 컴퓨터 탐나네요. 네. 아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카피 레프티스트예요. 카피라이티스트가 아니고 네. 그래서 나는 지식은 나눠도 네. 내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제가 그 책을 쓸 때 책을 요약한 다음에 그걸 지식 냉장고로 다 옮기거든요. 지식 냉장고 이제 관심 분야, 예를 들면서 리더십,
뭐 과유불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 한 1000개쯤 되거든요. 그 와. 항목이. 근데 그 1000개가 다 많은 건 아니고 그중에 한 100개나 200개는 꽤 양이 많아.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일정 양이 돼서 자자 창고가 넘치면 그때 이제 이걸 책으로 옮기거든요. 예? 그래서 과유불급도 사실은 그래서 쓰게 된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럼 어떤 폴더 안에 네, 예. 이렇게 가득 차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내가 뭐 관련된 책을 쓴다 하게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제 폴더 안에 그 지식 냉장고 전목을 다 드릴게. 우와. 그거 좋잖아. 네. 부동산 분야도 있나요 혹시? 부동산은 잘 몰라. 아, 저는 이 과유불급을 저 선물 주시려고 쓰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좀 헌정하기 위해. 너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면서. 사실 오늘 스케줄 어떠셨어요? 네. 오늘 스케줄. 예,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음. 시간을 조금 여유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좀 포기할 걸 포기하고 거절할 걸 거절하고 그게 좀 그런 좀 결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우리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돼. 근데 핵심 중은 네. 책 중에 원땡이라는 책이거든. 원땡. 아, 네, 원땡 네. 좋은 책. 원땡이라는 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난 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거 못하고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 한 가지. 그럼 넌 뭘 하겠냐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일주일이 아니고 나한테 일주일 대신에 하루만 주어진다. 그럼 넌 뭘 하겠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하나는 떠오르지만 그 안에서 또 운동도 하시고 독서도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글쓰기야. 무조건 나한테 하나 한다. 나한테 한다 그러면 난 글쓰기야. 왜 나는 사실 이런 지식을 R&D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거를. 네. 내가 재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 다독다독 와서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면 돼요? 그럼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난 글쓰기가 넘버원이야. 운동도 사실은 글을 잘 쓰기 위한 수단이야. 하루키처럼.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빠숑님한테 던지고 싶어. 뭐예요? 모르겠어요. 강연? 가져오셔. 강연? 네? 아니야. 강연 아니야. 아니신 것 같아. 강연 너무 힘들어. 글쓰기? 네. 글쓰기? 저도 글쓰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네. 저도 그냥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된 거였거든요. 네. 존경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이 뭘까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절정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 지금 몸 빠숑님이 절정기가 지금 사실 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를 없앨 필요가 아닌데 줄일 필요가 아닌데 그게 강연이야. 강연에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너무 약간 힘들어요. 기가 네, 빠진 너무 목소리에 약간 힘이 한번 드리고 오신 거죠, 길을. 네. 그러니까 모든 거 허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은 가격을 왕창 올리면 돼. 알겠습니다. 또 강연 요리하시는 분들이요. 네. 곱하기 3으로 오십시오. 저 그래요. 저는 강연하기 싫을 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불러. 그럼 자동적으로 정리 정돈이 돼. 그러겠어요. 네. 요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제는 어떤 거세요? 한근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강연 주제를 느끼잖아요. 아, 네. 사람들의 니드가 요즘은 이런 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구나. 그런 요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제가 이제 제 근황을 좀 설명드리면 요즘 저는 이제 주로 저는 B2B 강연만 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네. B2B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B2B라는 건 이제 기업과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기업 강연만 했지 이런 퍼블릭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책에 나왔을 때 가끔 이제 출판사 주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자꾸만 저한테 어디 가면 제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들을 수 없습니다. 다독다독해서 한 번씩 얘기하는 거나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처음에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고객들이 되게 짜증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별마당인가 네.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이제 고객분이 오더니 저한테 자기네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 와서 내 책,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제 책을 한 5-6권씩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냐. 그래서 뭐 why not 하면서 이제 갔죠. 근데 너무 충만한 거야. 왜? 내 책을 5권 이상씩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꿈이야 나에 대해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손자 주원이는 어떠냐는 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찌됐건 뭐 저로서는 그냥 가서 한 건데 너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책을 읽고 뭐 이런 걸 하자 이래서 제가 몇 개 만들었어요. 책 검색. 책 읽는 엄마가 세상을 바꾼다. 아, 응? 책 책 검색. 사세. 책 읽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아, 그다음에 글 써봐. 글 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해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한 80% 정도 되는데 하는데 야 너무 충만해. 제가 요새 주말은 주로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는 사실 강연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책을 수단으로 자기 아젠다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강연보다. 역시 컨설팅도 잘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엄청 책 읽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못 바꿔. 맞아요. 못 받고 그게 그 남편을 바꾸면 되지. 아, 책 읽는 남편을 새로 구하면 되지. 예. 저기 여러분들 절제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욕을 그쵸. 하냐? 네네, 책 싫다는데 네. 그건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실 뭐 이제 되게 재미도 있으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요즘 아주 되게 충만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미리 방송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보니까 그 매 맞는 방송이에요. 매 맞는 모임. 그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얻어맞는 그거 되게 좋아요. 생각의 깨우침을 얻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대. 약간 그럼요. 그걸 새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조키스트라고 그래요? 그게 약간 얻어맞으면서 좋아하는 거. 네네. 세디스트 아니에요? 난 학대하는 게 세디스트고 메조키스트가 학대 당하는 거지. 그래요? 맞다. 네네네. 네. 근데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50도 넘은 어른인데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막 좋아해. 그러니까 보통 야단을 치지 야단을 맞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더 신선해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떨 때 지적인 자극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좋게 이제 어우, 독서 표현이 팟캐스트니까. 고급스러워요. 이 책이 제일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책 제일 좋아하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예. 네. 어떤 책 읽고 제일 이렇게 정말 좋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근데 책이 정말 어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분은 과요불급이 제일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고수의 학습법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몸이 먼저다. 그것도 네. 많고 하는데 뭐 굉장히 다양해. 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시면 돼요. 뭔지 본인에게 맞는 건 사서 읽어보면 그건 아시죠. 진짜 많은 책이 있는데 네.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역시. 그거 한 30몇 세 찍은 것 같고요. 와. 많이 팔린 거로는 옛날에 리더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네. 한 10년쯤 된 책인데 그 책은 제가 안 읽은 것 같은데. 리더의 언어라는 책은 네. 옛날에 그 삼성생명 사장님께서 그 추석 때 그 FC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보험 설계사. 맞습니다. 그래서 5만 불을 한 번 사한 적이 있어요. 여자로서 진짜 부럽다. 한 번에 5만 번. 야. 근데 그분이 지금 저기 CJ 박근혜 부회장님이라는 분인데 난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존경해. 그분이 삼성생명 사장일 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 얼마 전에 CJ 부회장님으로 가셨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맞아. 네. 그분이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더니 CJ 부회장님으로 가셨네. 그래서 그냥 늘 박근혜 부회장님을 제가 존경하고 박근혜. 박근희. 박근희. 박근희 부회장. 박근희 부회장님. 예. 제 책도 좀 CJ 직원이 몇 명이시죠? 방송이 점점 산으로 가는 지금 책을 다시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아까 저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빠시형님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바쁘시지만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일들을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바빠지신 거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예.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예. 내 의도와 상관없는 야근을 하느라 너무 바쁜 경우가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책에서의 그 에피소드랄까요? 선생님 과거에 이 이사직함으로 계실 때 예. 그 예전 직장 그 동료 예. 분을 만났는데 예. 이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딱 6시 되면 열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퇴근하던 모습이 가장 떠오른다. 예. 그만큼 야근을 절대 안 하셨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야근에 대한 뭐 굳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냐 그런 말씀도 저는 되게 직장 생활하는 근데 저는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참 이상했던 거는
아니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안 하더라고. 응? 네. 낮에는 다 은행 가고 동사무소 가고 막 이러고 그죠? 한 서너 시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야. 그리고 뭐 쓸데없이 막 이제 8시 9시까지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그때부터 약간 아침형 인간이라 저는 이제 오전에 다 하면 일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나갔어요. 막 이제 퇴근을 막 했더니 나중에 이제 상사가 저한테 막 싫은 소리로 막 하더라고요. 너는 뭐 어유 한의사는 뭐 한가한 모양이야. 뭐 어저께 사무실 갔더니 불이 꺼 있대. 뭐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PT를 할 때. 아,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만들었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속으로, 아, 바보 아니야? 근데 질은 형편없어.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새벽 2시까지 만든 게 그거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일의 퀄리티보다는 언제까지 일하느냐로 많이 바뀌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생산으로 가면서 더 그 결심을 했어요. 자동차 회사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24시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서 주간조 일하는 거, 야간조 지난번 일하는 거 싹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후에 쫙 보고 한 2시 정도 되면 사실 할 일이 없더라고요. 공장 관리자로서. 그래서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약간 겁이 나더라고 내가 관리자가 너무 일찍 퇴근하는 게 직원들한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갖고 내가 현장 감독자들한테 아 제가 너무 그 칼같이 퇴근해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렇죠. 관리자가 있으면 뒷골이 항상 당긴대. 그렇죠. 근데 관리자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이 생긴대. 그래서 항상 야간 쪽가 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임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그 전문적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는 저 과장이었던 친구인데 지금 전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저는 한의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녁 6시만 되면 열쇠를 돌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계단 내려가던 게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선 되게 내가 낯설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래 일하는 걸로 승부 보면 안 되고 사실 일 잘하는 걸로 승부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벌써 20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건 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조금 생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실천을 못해도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면서 전 또 되게 꽂혔던 문장이 그렇게 막 오래도록 일하는 게 사실 생산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 그럼요. 중요한 거는 그 몰입이다. 아, 그럼요. 그 말씀을 또 네.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몰입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병원에 제가 뭐 이제 그런 그 병원의 보호 차원에서 그 병원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인사 이제 자문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목이 뭐냐면 그 병원의 만족도에 관련된 거예요. 만족도하고 근데 GWP라는 거 들어보셨죠? Great Workplace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자랑을 하는 거. 우리가 뭐 직원 만족도가 작년에 몇 점이고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종업원이 만족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멘트를 해야 되는데 전 뭐라고 커멘트를 했냐면 만족도를 조사해서 뭐 하냐? 응? 내가 생각할 때 무능한 직원이 만족하면 그 조직은 재앙이다. 아 떠날 사람이 안 떠나는 거 아니야.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몰입도가 중요하다. 응? 그리고 사실 그렇죠.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나도 성장을 해야지. 네. 응? 회사는 성장을 했는데 나는 정체됐으면 그게 뭐냐 이거죠. 응?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약간 이렇게 좀 챌린징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오래 일하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 네가 얼마만큼 몰입해서 성과를 내느냐. 그다음에 그 성과를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난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컨설팅 할 때 몰입도 같은 거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갤럽에서 나온 12가지 퀘스천이라고 그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핵심이 그런 것들이에요. 네가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상사로부터 이 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느냐. 응? 그다음에 직원 동료 중에 너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있느냐. 뭐 작년에 비해서 네가 나아졌느냐. 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아마 그거 갖다 대면 사실 좀 상태 안 좋은 직장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몰입도 것 중요해요. 같아요. 윗분들도 아마 되게 곤란하실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음. 제가 한국갤럽 출신입니다. 네. 한때 일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인상 그렇죠. 깊었고 또 이 일과 관련된 것 중에 또 칭찬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아 여기에도 좀 꽂힌 대목이 있는데 뭐예요?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란 뜻으로 그렇죠. 이제 쓰신 글인데 칭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맞아. 너무 이렇게 확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 없어요? 말로 때우는 사람이 많아. 맞습니다. 난 어떨 때 짜증이 나요. 맞아요. 맨날 나보고 일 잘하는데. 그거 다 나띵이야, 나띵. 그게 뭐야? 내가 무슨 얼라야? 내가 베이비냐고. 베이비나 얼라들도 싫어해요. 말로 하는 40이 넘은 나한테 네네. 맨날 한 박사는 일 잘한대. 어. 난 정말 짜증났어요. 네. 응? 선생님, 근데 이 책이- 어떤 업무의 효율을 확 높여서 일을 정말 잘해서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칭찬만 한다. 그렇죠. 어. 근데 그냥 뭐 외모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대화하는 거 보고 있으면 또 시작하네. 예. 뭐 너는 여기가 예쁘네, 너 뭐 하니까 예쁘네, 뭐 네. 또 시작이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측면으로도 읽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또 인간 관계에서 왜 서로 칭찬하잖아요. 오늘 스웨터 진짜 멋지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죠. 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장점을 하나씩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멋지다. 네. 일단 오늘 점심에 만났던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아, 그래서 자기도 인지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되게 사람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맨날 이제 일하는 직원 간에 맨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원이 10명이야. 근데 내가 맨날 A라는 직원한테 대해서 칭찬하는 거. A는 일도 잘하고 뭐 출근도 잘하고 뭐 부지런하고 어쩌저쩌 계속 그 친구를 칭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하고. 그렇죠. 네. 그 친구는 죽어요. 동료도 사이에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왕따 당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호메 고로시라고 그러잖아요. 호메, 칭찬, 고로시 죽인다는 거거든요. 칭찬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한 사람만 계속 칭찬하면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럼 걔를 죽일 수 있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네. 그러세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이네. 네. 누굴 죽이고 싶지? 되게 이 뭔가 조합이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뭔가 묘한 재미가 있네요. 아예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즐거워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네. 칭찬의 여러 속성을 살펴볼 때 칭찬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조심하고 받는 것에도 무덤덤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조정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소리 없이 죽이는 기분 좋게 해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관계에서 좀 막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그게 일부러 한 것이든 그렇죠. 아니든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그냥 외모 칭찬도 네. 조금 거칠이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네. 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안토니 구드의 김원길 대표님 혹시 만나보셨어요? 만나본 적 없는데 그분 책이란 신문 기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희 네. 갤럽 있을 때 저희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요? 직원들. 그래서 네. 근데 아무튼 1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한 번 더 하셨는데 되게 독특한 회사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회사에. 람보기니. 네. 그 고급차. 네. 그리고 네. 말이 있어요 회사에. 네. 진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차 타고 람보르기니 밟고 오라고. 이야. 직원들을 위해서 말 타고 오라고. 이야, 그래요? 네. 그러신 분이에요. 네. 이분 되게 독특해. 네. 경영차력이 멋있어. 네네. 어. 그리고 막 그 이제 그 일산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그 일산에 막히는 사거리가 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신호 체계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호 체계 자기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일산 그 교통청에다 계속 투서를 한 거예요. 바꿔달라고. 예,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바꿨대요 결국은. 와. 예, 보통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있어. 왜냐면 내가 이분 글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분 생각을. 네네. 이분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좀 남달라. 네. 멋있는 사람이야. 안토니 구두의 김원길 대표님. 한번 저도 만나보고 한번 싶어. 찾아볼게요. 한번 이분 만나보고 저기 싶어. 무슨 빨간 구두 무슨 책 내셨거든요. 네. 예, 책 저희가 또 소개해서- 섭외 한번 해볼게요. 람보기니 갖고 오셔도 된다고. 사장님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보험 바꿔야 돼. 점점 산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이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반대로 남이 날 비판한다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칭찬은 그저 칭찬일 뿐이다. 근데 이런 문장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만약에 왜 내 칭찬 안 해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왜 저 사람만 칭찬해? 나도 기여했는데 왜 몰라주지?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왜 날 비난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속상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이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칭찬이라고 좋은 줄 알고 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이를 칭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장을 하면서 저도 좀 지나친 편이 많거든요.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오버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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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그런 문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네. 2부에서 1장은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직장 이장은- 생활에 대한 네. 거고,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일상과 대해서. 이제 또 관계에 대해서 네. 또 어떤 상황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가. 네. 선생님께 또 매 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왜 맞는데?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도 느꼈어요. 그 어떻게? 지식의 지식 냉장고에 냉장고?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네. 정말 좋은 이 책을 읽으면 좀 여러 책을 읽는 효과를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신 한근태 선생님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명언 같은 게 가슴을 진짜 때린다. 오늘 많이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2부에서 이런 내용들 가슴에 남게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